지질구조 부분 우리 경모를 위해서 쌤이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질구조 부분에서는 총 6가지 지질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관입과 포획이다. 관입과 포획은 마그마에 의해 형성된 이제 지질구조입니다. 자, 첫 번째 관입이란 이제 마그마가 위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암석의 틈을 벌리고 이제 그냥 이제 스무스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틈도 벌리고 깨 부수고 이러면서 마그마가 암석 속에 관입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지층 사이로 이제 뚫고 들어와서 식어서 만들어진 구조를 관입이라고 합니다. 암석의 틈을 뚫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걸 상상하면서 관입암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관입암이 이제 마그마가 이제 기반암을 이제 기존의 암석을 기반암이라고 하는데 기반암을 뚫고 들어갈 때 그 어떤 깨진 조각들이 생기겠지? 이제 그 깨진 조각이 이제 마그마 속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포획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이런 위에 관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깨진 기반암 일부가 마그마의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굳어진 구조겠죠. 정리하면 이제 관입암이라는 거는 기존의 암석을 뚫고 들어가서 생긴 지질 구조고, 포획암 같은 경우에는 얘의 정체가 기반암의 조각이라고, 얘가 기반암이라고. 그리고 요 포획암을 두르고 굳어진 것이 이제 관입암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나이를 비교해 보면 나이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관입암이 이제 기반암보다 나이가 이제 적겠지. 기반암이 더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나이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관입암이 마찬가지로 이 포획암보다 이제 나이가 적다. 그렇죠. 포획암이 더 나이가 많다. 이거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지질 구조는 정합과 부정합입니다. 정합이랑 부정합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우리가 어떤 지층이 쌓일 때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실 이렇게 쌓이게 되죠. 정합. 그래서 큰 시간 간격 없이 연속적인 지층이고요. 반면에 이게 불연속적인 애가 있어. 이 상하 지층 사이에 긴 시간이 존재하고요. 퇴적이 오랫동안 중단이 됩니다. 중단. 그래서 두 지층 사이의 관계가 이제 불연속적인 시간적 관계를 보이는 거지. 그래서 부정압면 위로 이제 기저여감이라는 게 보인다. 기저여감은 이제 밑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부정압이 형성되는 과정은 융기 침식, 침강퇴적의 이제 지질 활동으로 발생을 한다. 조금 더 덧붙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퇴적층이 있겠지. 이제 퇴적층이 있겠고 이제 융기를 합니다. 융기가 됐다는 말은 이제 지층이 물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뜻이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는 이제 퇴적이 중단이 됐다는 거지. 퇴적이 중단이 되고 이제 깎이는 작용만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흘러서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침강이 발생하게 된다. 다시 물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퇴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한테 보여야 되니까 이제 융기까지 일어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부정합이. 그래서 부정합의 종류를 보면은 3가지가 있는데 이제 평형 부정합 쌓이고 A, B, C, D가 쌓여 있는데 이제 융기가 발생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퇴적이 중단되고 이제 풍화 침식이 발생을 해서 이제 D가 탈락된 거지. D가 탈락이 되고 다시 이제 침강 물속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E가 퇴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A, B, C, D가 있을 때 C, E가 있을 때 요 사이에 이제 부정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경사부정합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이 부정합이 발생하기 전에 습곡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융기하는 과정에서 습곡의 지각 변동도 동시에 받은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부정합 면과 이제 이루는 이 지층이 경사가 져 있는 걸 우리가 경사부정합이다라고 부르게 돼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하면 바로 아래에 지층이 화성암이나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우리가 난정합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층이 퇴적되어 있었는데 이제 관입과 변성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관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화성암이 이제 심성암인 것을 우리가 추가로 적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와 동시에 이제 또 융기가 된 거지.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이만큼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풍화 침식으로 깎이고 다시 이제 침강에서 퇴적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난정합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보면은 융기가 발생하고
윤기가 발생하고 풍화침식을 겪잖아. 풍화침식. 그리고 침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풍화침식을 겪으면서 가장 이제 위에 있는 지층이 깎이면서 사라지는데, 이제 그 지층이 깎이면서 이제 찌꺼기 부스러기들을 남기겠지. 그래서 이제 남은 게 기저여감이 된다. 기저여감. 이제 여기 이런 이 풍화침식의 과정에서 기저여감이 형성이 된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볼까? 이제 이 침식 과정에서 이제 그 깎이고 남아있는 부스러기인 거지. 그 부스러기 중에서도 이 기저여감, 그러니까 이 여감층,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있던 암석에서 이제 부서지고 남은 여감이 이제 섞여가지고 쌓이는 겁니다. 침강해가지고. 그래서 남은 게 기저여감이다. 자, 예시 자료 보겠습니다. 지금 지질 단면이 보이고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지질 구조를 보면은 일단 경사부정합 보이죠? 경사부정합이 보이고, 사실 이게 이 경사가 졌다는 거는 습곡이 작용했다는 건데, 습곡 그 향사 배사 형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습곡은 적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중생대의 화석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지금 화석을 보면은 고생대가 있고 이제 화폐석 신생대가 있는데 중생대는 없죠. 그 이유가 이 중생대 때 이 지층이 융기해서 퇴적이 중단이 된 거죠. 혹은 이제 중생대에 어떤 지층이 있었는데 이 융기에 의해서 침식이 된 거죠.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 습곡과 단층이다. 습곡과 단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석의 어떤 판의 이동이나 지각 변동, 마그마의 관입도 있을 수 있겠고, 엄청나게 이제 큰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암석에. 그래서 그 암석이 그 힘을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이제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휘어지는 경우와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지. 휘어지는 걸 습곡이라고 하고 이제 끊어지는 걸 단층이라고 부른다. 양쪽으로 미는 횡압력이 특히 많이 작용을 하면 이제 습곡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아래로 볼록한 걸 향사, 위로 볼록한 걸 배사. 이렇게 구조가 이름이 적혀 있다. 정습곡은 이제 수평면과 이 습곡에 휘어지는 부분이 이제 수직을 이루는 경우를 정습곡이라고 하고, 이제 그거과는 경사를 지게 되면 경사습곡, 그리고 거의 이게 누울 와자입니다. 누울 와. 거의 누우면 이제 이제 횡하습곡이 생기게 된다. 지층이 이런 식으로 거의 눕다시피 휘어진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퇴적 구조에서 얘기하는 역전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층입니다. 끊어질 단자를 쓰거든. 지층이 힘을 받아서 이제 끊어진 구조다. 지층에 주어지는 어떤 힘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단층의 이름을 분류하게 된다. 첫 번째 장력이다. 장력. 이제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정단층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밀어요. 양쪽으로 미는 행압력이 주어지면 상반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 단층을 역단층. 그리고 수평이동에 이제 힘이 주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지층도 수평이동 하겠죠. 수평이동에 힘이 주어지는 걸 주양이동 단층이라고 하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변환 단층이 있죠. 단층이 있다. 그래서 얘네 둘을 굳이 따지자면 이제 수직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수직이동과 수평이동, 이 두 가지로 단층의 예시가 있다. 상반 하반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단층면이 있을 때 수직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이 위에 닿는 여기가 이제 상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이 이제 하반이 되겠죠. 그래서 상반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보고 우리가 단층을 구분하게 된다. 마지막 전리다. 우리 전리 앞에 얘기했기 때문에 쉽게 가봅시다. 자, 암석에 힘이 가해지거나 온도 변화 등 어떤 요인에 의해서 부피가 변하게 될 수 있죠. 어떤 부피가 변하여서 이제 끊어지거나 갈라지거나 어떤 쪼개지거나 하는 틈과 균열을 우리가 전리라고 부른다. 그 중에서도 이제 화성암의 전리가 대표적인데 두 가지가 존재하지요. 주상전리 같은 경우에는 화성암에서 이제 화산암에 형성되는 그런 지질 구조고, 산상전리는 심성암에서 형성되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주상절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정리해보자. 자,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을 해요. 마그마가 이렇게 빵 튀어나오면 우리가 화산이 폭발했다, 화산 활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화산 활동이 시작되고 그러면은 그 1000도에 가까운 마그마가 이게 대기와 만났으니까 15도의 대기 만났으니까 굉장히 이제 급냉일 겁니다. 마름. 그쵸? 그래서 이 마그마가 이 암석이 될 때 굉장히 급냉을 하게 돼. 급하게 식습니다. 급하게 식고 부피는 수축하게 되죠. 왜냐하면 액체에서 고체가 됐으니까. 그래서 마그마가 수축을 하게 되는데 수축해서 굳은 모양이 육각형의 모양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3D 입체로 보면 육각기둥이 된다. 부피가 수축을 해서 결과적으로 육각기둥이 발생을 하는데 그 육각기둥과 육각기둥 사이에 틈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상절리라고 부른다. 그리고 판상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 깊숙한 곳에서 이제 암석이 굳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크다 그랬지. 우리 학교만 하다고. 학교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심성암체를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요 위에 있던 지층들이 풍화침식으로 사라져 버린 거야. 풍화침식. 그러면 누르고 있던 압력이 사라지니까 이 지층을 누르고 있던 압력이 사라지니까 땅 전체가 융기를 하게 된다. 융기.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압력도 감소를 할 거고 놀랍게도 암석의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겉면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제 판 모양으로 균열이 발달해서 판상절리라고 부른다. 왜냐하면은 이제 1학년 전이니까 이때가 이제 중생대라 그랬죠. 중생대. 고중신 이제 요거 할 때 숫자를 외워야 돼요. 54, 2.4, 2.5, 0.65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요 사이가 고생대. 5억 4천만 년에서 2억 5천만. 2억 5천만에서 6,500만이 이제 중생대. 6,500만에서 이제 1만 년. 여기가 이제 신생대입니다. 숫자를 그냥 외우시면 돼요. 요거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생대 때는 이제 평형을 이루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있었는데 이 암석이 이제 위에 있는 지층이 풍화침식으로 깎여서 사라져 버리니까 압력이 감소하면서 평형이 깨져 버렸지. 그래서 쭉 융기를 하게 되면서 상승을 해서 오늘날의 어떤 돌산, 북한산, 설악산 뭐 이런 애들이 불암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